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합의한 통합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 계획에 대해 교직원들이 반발하는 한편 강릉 지역에서는 대학이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은퇴자 모시기가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여가 생활 등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연대 등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의회가 주요 시책 현장 투어를 열었습니다. 기업 혁신파크 조성지를 점검했는데 해당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합의한 통합안을 놓고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교직원들과 지역사회에서는 대학이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교내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합의한 통폐합안에 반발하는 교직원들이 내건 겁니다. 강원대 교직원협의회는 통합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는데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은 없이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신설될 혁신전략실 인력을 각 캠퍼스에서 차출하면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협의회는 또 대학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일방 통보식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척대랑 통합을 하면서 통합 업무를 지금도 90명에서 1명도 늘어나지 않고 계속 그 업무를 떠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강릉 원주대랑 통합을 하면서 다시 30명을 재배치하라는 건 직원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죠.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통폐합안에 따르면 통합 강원대는 총장 산하에 각 캠퍼스를 운영할 총장을 둡니다. 각 캠퍼스별로 입시와 교무 등 통합 강원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캠퍼스 총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에 더해 춘천 캠퍼스에는 통합 업무를 총괄할 대학혁신전략실이 들어섭니다. 전략실 인력은 각 캠퍼스에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채울 계획입니다. 춘천 캠퍼스에서는 기존 대학 본부 인력 30명을 전략실로 재배치합니다. 강릉 캠퍼스에서도 인력 19명을 차출할 계획인데 전략실로 5명, 원주와 삼척 등 다른 캠퍼스로 14명을 각각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통합안에 대한 반발은 춘천뿐만 아니라 강릉 지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춘천 중심의 통합과 강릉 캠퍼스의 교직원 규모 축소 등이 결국은 대학 규모 축소로 이어져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현재 추진되는 통폐합 방식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강릉 지역의 희생만 강요하는 굴욕적 통폐합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삼척 캠퍼스에서도 총동문회와 교수회가 나서 삼척에 불리한 통폐합 계획이라며 통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원 규모가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캠퍼스 안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강릉이라는 지역사회는 오래전부터 지방대학하고 지역사회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인구는 뭐 당연하고. 대학 측은 통합 추진이라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일부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캠퍼스 축소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인력 배치도 추후 업무 분장을 거쳐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통합의 목표는 각 캠퍼스가 특성화된 경쟁력을 기초로 해서 오히려 학생 수를 늘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강릉 캠퍼스가 지금 재학생 충원율이 80% 되지만
이런 통합을 통해서 특성화시켜서 그 충원율을 100%를 만들고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폐합 계획은 교육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쯤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1,000만 명을 2차 베이비붐 세대, 이른바 젊은 베이비 부머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은퇴자 모시기가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들은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베이비 부머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환경, 여가 생활 등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은 씨. 2년 전 은퇴를 앞둔 남편과 함께 인생의 2막을 보낼 곳을 찾다 원주에 정착했습니다. 오랜 해외 활동 경험과 여행이라는 관심 분야를 살려 창업했고 대학에 출강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자연에 가까워서 내 웰빙을 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원주였던 것 같아요. 김 씨 부부는 1960년대생으로 대표적인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른바 젊은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김 씨처럼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51세에서 70세까지 인구는 1,6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이 젊은 베이비 부머가 인구 감소 지역을 활성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은퇴 시기에 접어든 이들 세대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순유입된 중장년 인구를 분석한 결과 매년 2만 5천 명씩 모두 12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이들이 새롭게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고 여생을 꾸려갈 터전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외지에 살던 은퇴자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은퇴자 전입 상담 창구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일자리, 주거, 평생학습, 생활 인프라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을 은퇴자 마을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 상지대학교는 전국 최초 고령 친화 대학 운영을 목표로 관련법 도입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학 유휴부지에 은퇴자 주거단지를 만들고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들을 강사로 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대학에 기반한 은퇴자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립된 어떤 노인들의 주거 공간이 아니라 대학 내에 그와 같은 은퇴자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들이 이제 교육에 참여하고 세대와 통합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갖다가 우리 대학이 해야 되고. 그러나 인구 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한 농어촌까지 은퇴자들이 유입되려면 의료 환경 개선과 은퇴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퇴하는 젊은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이 가속화되는 지역 소멸과 고령화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전략이 세워질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 시민연대가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내란숙의 윤석열은 12.3 헌정 파괴에 대해 한 점의 뉘우침도 없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고 지금도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헌정을 지키며 공동체의 민주질서를 지키라고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방구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파면하고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원주 시민연대는 파면 결정만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며 파면 심판으로 모든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의회가 26일 주요 시책 현장 투어를 열고 기업혁신파크 조성지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현장 투어에는 육동환 춘천시장과 춘천 지역 강원도 의원 총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혁신파크 추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또 기업 혁신파크 앵커 기업인 더존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26일 실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본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주민 소환 투표의 사전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 투표로 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관련법에 따라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지 않습니다. 양양군 투표권자는 24,925명으로 개표를 위해서는 유권자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26일) 오후 1시 45분쯤 양양군 서면 내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지자체 임차 헬기와 소방 헬기, 장비 25대,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6시쯤 원주시 문마급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승용차와 25톤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25톤 화물차는 고속도로 옆 간이주차장에 세워진 상태로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돌한 뒤 화재로 이어져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A씨가 숨졌고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복수초가 설악산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26일 봄꽃 개화 모니터링을 통해 속초시 설악동 일대에서 올해 첫 복수초 개화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초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숲속 돌이 많은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식물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복수초를 비롯해 노루기와 변산 바람꽃 등 야생화가 피기 시작했다며 자원 보존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예산 85억 원을 확보해 신규 차량 34대를 도입해 특별교통수단 253대, 친환경 저상버스 262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농번기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 근로자 9,168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농가형은 개별 농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형은 지역 농협이 계약을 맺고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제도 운영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26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행정심판 제도 개선과 화상 구술심리 운영,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대응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민은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청에 마련된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